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훈 반도체 AI과장입니다. 최영윤 기업투자학과장입니다. 한극만 스마트 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7억 1,189만 3천 원을 증액한 332억 4,8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마을 및 아동 돌봄 공동체 사업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총 939만 9,399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투자과 소관은 2024년 자체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및 집행 잔액 등 총 7,31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관련 사업 시행자 변경에 따라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국비보조금 26억 487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경기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 사업 1억 3,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소관은 2024년도 하반기 특별 조정 겨부금인 자가통신망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1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20억 4,12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미래전략과 소관은 마을 및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비 1,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행사 운영비 3천만 원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운영은 본 예산의 6개월분만 반영되어 7월에서 9월 3개월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연차별 투자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적 경제팀이 일자리 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 7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반도체 AI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반도체 AI과 차량 유지비와 업무 추진비 총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비용 중 임차료를 당초 사무실 2곳에서 한 곳만 임차하게 되어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조 기업투자과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7,408만 3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 경영자금 추가 2차 보전 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7억 1,68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에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감정노동자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과 2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2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스마트 도시과는 국비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 겨부금 10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선로 통합관리 솔루션 및 내장형 광감시장치 등 구축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44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올해 하반기 투자 설명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 5천만 원과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실추진 공정에 부합한 공사비 6억 135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철도공사 소유부지 임대료 지급을 위해 해당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TX-C 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원금 회수로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현상지원센터 및 거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센터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거점시설 공공요금, 건물 유지보수 등 4,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도시전략국. 이번에는 예산이 추경에 37억 정도가 세입 예산은 이제 증액이 됐고 세출 예산은 한 3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은 332억 4,800. 그다음에 세출은 520억 정도 되네요. 그 세입 예산 중에 좀 미래전략과 이 아산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임대료 8,800 정도 세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수소기지 생산기지 그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포집시설, 거기 국비 그때 사업으로 설명했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에 참여한 콘소가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 중에 첫 해에는 그 조성원가에 10%를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보증금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콘소가 바뀌면서 네. 그 임대료를 저희가 이제 새롭게 바뀐 곳에다가 이제 받아서 이제 반환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좀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세입 세출로 하지 않고 세입 세출 외 현금 통장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도 이제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바뀐 업체한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이걸 임대 보증금으로 잡았더라고. 임대 보증금인데 세외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8,800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쪽 먼저 했던 그 회사 측에 반납을 네, 예. 그렇죠. 지급을 해줘야 되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그러면 바로 반납하는 건가요?
바로 네. 그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임대료는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임대료는 매년 얼마 정도 되죠? 그 임대료는 이제 산단이니까 조성원가에 조성 원가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그 본사를 둔 은행에 1년 정기 예금 이자율을 그 이자율로 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자율 보통 몇 프로 선정? 예전에는 보통은 1%였는데 요즘 뭐 2%대까지도 나오고. 예금 이자율. 네네. 1년 정기 예금의 이자율을 그 임대료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력가 이제 세액 수입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 받은 거 그 부분에서 9,300 정도 되고요. 기업 투자가는 이 산업단지 이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관련해서 국비 받았던 27억 원에서 간접비하고 수수료 이런 거 제외하고 들어온 거죠. 이게 간접비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세액 수입할 때? 예,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 당시에 네. 그 수수료랑 이 부분 아예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공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예. 수수료 같은 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그게 이제 7천만 원 정도 도비 사업 도비로 들어온 사항이고 스마트 도시가는 이제 자가통신망 통합 감시 시스템 이게 10억 이게 전액 도비죠? 예, 전액 도비 사업이고. 네.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력가 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금액 변화는 없는데 이제 기정역 대비 그 활성화 교육 및 행사 비용이 한 3천만 원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3천만 원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 행사 운영비를 이쪽으로 좀 이전했다 그러나요? 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당초에 우리 본예산 하실 때 그 세웠던 비용들, 약간 활성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추경에 이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요. 네. 공동주택 그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 아파트가 22개소였는데 네.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매년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청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올해는 29개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행사 운영비에 있는 아카데미나 문화행사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 이걸 가지고 아파트에 좀 지원해 지원을 주려고 해주려고.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29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이쪽을 이거 이 공동체 아카데미 같은 경우 이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 그 예.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서 예산이 3천에서 1,000으로 많이 줄었는데 뭐 문제는 없나요? 그나마 이제 그동안 여기에 참여하는 아파트는 매년 이제 교육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교육은 줄이고 실제 이제 지원 사업을 좀 늘리는 게 식으로. 맞다 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공동체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뭐 다 모아서 이렇게 아파트별로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별 방문해서 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신청한 아파트들이 전체 모아서 교육을 전체? 듣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저희 그
그 전문가니 해당 아파트에 가서 가서.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지금 2천만 원에서 이제 보통 전년도 같은 거 4회를 했었는데 2회 정도 하나 보죠 이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네, 예산이 허락되면 뭐 이 부분은 더 해도 좋지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는 문화 행사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에 지금 1억 2천 위탁 사업비 3개월치가 이제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그 전에는 월 한 2,500 정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4천으로 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환경부 지원금이 올해 정산을 받아 보니까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환경부 지원으로. 네네. 그 환경부 지원이 좀 줄어든 사항이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환경부 지원금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또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증가하고. 이게 지금 여기 운영비 중에 직원 인건비는 몇 분 들어가죠?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세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네. 세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인건비가 한 1억 2천 정도 돼요. 세 분? 네. 1년에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2천. 거기다가 이제 뭐 전기료나 공공 요금 같은 거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환경부에서 그 지원금은 그 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적자분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걸로 80%. 예, 적자분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운영하고 나서 받아 보니까 예. 80%가 다 나오지 않고요. 이제 금액으로 따져서는 한 1억 정도가 지원. 1년에 1억 네네네.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건 뭐 좀 정확한 세부 내역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분은 2회 추경 때 다시 올라오나요? 지금 보니까 9개월치만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지금 예산 상황상 네. 그 예산 부족한 거는 이제 이해 추경에 이해 더 추경 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0페이지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 성능 평가 기반 구축 이것도 이게 이제 연차별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들어가야 될 비용을 계산해서 5억이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됐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필수적으로 네, 이제 필수적으로 예, 구입해야 되는 장비 네.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올해 중으로는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그 연말에는 좀 그 설계를 마치고 착공식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했을 때 네. 설계비에 부족한 5억은 이제 필수적으로 좀 반영이 필요해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기정액 확보액하고 해가지고 11억 5천인데 여기서 이게 여기 보면 그 산출내역이 보면 뭐 산업부 공모과제 사업비 해가지고 뭐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그 공모를 하나 보죠? 이제 산업부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때 네. 197억 중에 100억이 국비고요. 네, 나머지 한 97억 정도가 지방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 이제 저희 지방에서 이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건축과 여기에 추가되는 구축을 하기 위한 이제 전문가들 인력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인건비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활동비를 저희가 이제 분담을 하게 돼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이 산업부 공모랍니까 이게? 공모 과제. 네네. 우리가 이거 사업 공모해가지고 한 그 과제를 한다. 과제를 네, 그 산업부 공모 사업 과제라고 과제 하는데요. 중에, 예. 그래서 국비는 주로 쓰이는 게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쓰입니다. 국비는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지방비에서 이제 건축이라든가 그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인건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지금 전체 이제 197억인데 이건 지금 건립을 언제 예정하시는 거죠? 준공? 지금 준공은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년 목표. 네. 올해 설계도 하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착공 착공은 연말에 착공식을 하고 올 연말. 예. 그 바로 연말부터 이제 연초 사이에 이제 건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돼서 되겠네요. 향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투자해야 될 비용이 지금 이것도 지금 한 80, 도비 빼고 78억이네요. 78억이 이제 향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28년 준공이고요. 참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좀 이게 참 어려운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죠? 78억 정도 여기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에 좀 지원 요청을 해서 이제 8억은 지원을 받는 거로 얘기가 됐고요. 도비 8억이요? 예, 아, 도비 8억 예. 예, 추가로 이제 확보는 했는데 너무 좀 비율이 적어서 경기도에 좀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분담 비율을 조금 높여주십사하고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좀 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좀 세밀히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 다 하려면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여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AI가 이게 그때 잠시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공모를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결정납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쯤 지침이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네, 5월 그거- 중에는 내려올 거로 5월 생각. 예,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5월 중에 내려온다. 맞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지금 사무실을 임차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공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그 확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확률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네. 지금 저희 평택은 어쨌든 수도권 남부 쪽에서 유일하게 좀 거점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모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거 다른 용도로 그때 사용하신다 그랬었죠? 뭐 교육이나 그런 쪽에 그렇게 맞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 언제 임차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바로? 아니 바로는 아닙니다. 그것도 공모 사업에 당선돼야지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아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야지. 그러면 이 9개월 정도 잡았는데 이 9개월까지 필요 없겠네요. 9개월이 안 될 수도 있기는 안 합니다. 되겠는데요. 지금 아직 공모 신청도 안 한 상태고 예, 심사도 안 되고 결과도 예, 안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이제 시책 업무 추진비, 공공차량 유지 관리비하고 이제 분과하면서 이제 새로 추경에 넣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책 업무 추진비는 이게
이 산정되는 금액이 저게 있나요? 820이 나온 근거? 예, 그거는 예산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그 예, 예산팀에서. 알겠습니다. 그 기업 투자가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도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2억 7,400 정도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 한 도비가 건가요? 삭감돼서 그 삭감해서? 비율을 맞춰 저희 것도 좀 낮추는 내용입니다. 예. 감소 사유는 뭡니까? 감소 사유가 도비 도비- 감소고요. 사실상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면 비율이 좀 안 맞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기업을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그 비율에 맞게 줄인 겁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예산 세우실 때는 그 사업 뭐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그 몇 개 사업 해가지고 예, 수요 조사를 수요조사를 해서 했을 거 했던 아니에요? 거죠. 맞습니다. 했는데 예, 예. 했는데 그냥 예.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네, 도비가 수요조사 이미 해가지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비율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네, 않고 그렇죠. 저희 시가 또 의지를 갖고 할 거면 사실 그냥 놔둬도 괜찮긴 한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 시 예정 사정도 안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수요조사 했던 사업보다. 사업량이 줄을 겁니다. 도에도 예산 사항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하나 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재피해 특별 경영자금 그 2차 보존 1억 이번에 세우셨는데 예, 예. 이게 지금 1.5% 추가 2차 보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4%대 이자를 지금 경기 신보에서 좀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경기 신보하고 중소벤처 쪽에서 78개 기업이 그 지난 폭설 피해로 해서 창고가 이제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재해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은 네. 아무 지원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자 보존 정도는 해주자 해서 1.5% 정도. 1.5% 지원을 예, 예. 해주시는 건데 네. 지금 78개사죠. 예, 78개사에서 예상 금액은 사실은 2억 5천 정도 네. 예상되는데 네, 1억 뭐 저희 재정 규모상 어려워서 일단 1억을 먼저 추진하고요. 이회 추경 때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추가로 이해 더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편성하신다. 예, 예, 저희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2억 5천 되는데 1억 분이 안 세우셨길래 예, 예. 이해 추경에 또 하시겠다 상황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제 설계 용역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 7억 1,600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공건축 기획 용역, 그다음에 뭐 친환경 컨설팅 용역, 뭐 BF 컨설팅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예, 요거는 저희 건축녹지과 쪽에서 협의해서 이런 용역별로 분류를 좀 해주셔서 그 내역을 참고해 갖고 예산을 예상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용역별로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용역 이걸 전체로 그냥 하나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별로 건축기획 용역은 따로 하고 따로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요거는 별도로 나갈 별도로 겁니다. 나가요. 예, 그렇죠? 그 관련 그 예. 용역사가 있고요. 공공건축 기획 용역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모두 정리가 돼야 나머지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선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수의 계약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 어떤 식으로 뭐 저기 발주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한번 저희한테 세부적인 계획하고 이런 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이번에 추경이 이제 5억 정도 5억을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올해 말 준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공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 확보액 30억은 집행을 하신 건가요? 지금 집행 중이고요. 집행 중인 거죠. 예, 국비 120억은 확보됐고 네. 우리 시비는 지금 30억 확보돼서 같이 150억 갖고 공사 중이고 네. 60억을 더 확보돼야 되는 사상 아니 90억을 더 확보돼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향후에 85억을 더 예, 맞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이거 올해 말까지 준공인데 85억. 아까도 몇십억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국비는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비는 다 이제 됐잖아요. 매칭 90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만 지금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 진행 경과 보면서 국토부하고 지금 좀 협의는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금년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사업 내역 하나씩 따져보고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뭐 필요하다면 조금 사업 기간도 좀 연장을 하고 그래야 또 저희 또 재정 상황도 거기에 맞게 좀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 지금 사업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률 전체적으로 53% 정도. 53%? 예, 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올 말이면 6개월. 시스템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그거를 갖고 한 달에 빠른 진행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뭐 이런 그 뭐냐 한 년간 운영하는 거니까. 모바일 앱, 예, 예, 예. 및 뭐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예, 예. 이거 지금 개발 예,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지금 읍면동이나 관련 위치에 지금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 중인데.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요? 80개. 80개? 30개. 30개. 예,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 수거 로봇도 지금 운영하실. 예, 배달리저스에서 시험 운행하고 몇 군데 지금 배달리저스에서 시험 운행 예정입니다. 몇 군데 하실. 예, 예. 이것도 53%면 빨리 지금 뭐 올해 말이면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 재원 방안 마련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이거는 이제 전액 도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는 이 통합관리 솔루션을 그 서버를 구축을 해서 예,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아시나요? 여태까지는 CCTV만 설치됐는데 네. 그거를 전체로 자가망을 설치해갖고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제가 근데 나중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철도가 이번에 이제 평택 지적 복합 환센터 요 지금 5천만 원 이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홍보 동영상 순수 제작비인가요? 이게 5천만 원이 다? 네, 투자 설명의 영상 제작입니다. 투자 설명의 용 영상 제작. 순수 동영상 제작비인데 5천만 원이면 좀 가장 싼 걸로 아, 지금 그래요? 받은 겁니다. 이게 투자 설명용은 좀 금액이 비싼 거죠. 동영상 제작하는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예. 8천만 원에서 지금 5천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싼 걸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잡. 이게 지금 한 몇 분 정도 동영상 제작 동영상입니까? 몇 분 정도? 저희가 한 25분 정도. 25분? 예. 이 비용이 비싸네요, 상당히. 그리고 지금 이 복합 환센터 이 부지 매입 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게 돼야지 뭐 향후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동쪽은 지제세교 예, 지구가
지금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동의서를 있거든요. 받고 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5월 정도면 동의서는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년도 내에는 지재 세교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금년 안에는요. 네. 그다음에 서쪽에 지금 컴팩트 시티는 저희가 LH하고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지연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은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구역계에서 빼고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H하고 같이 그냥 그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가면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그거는 이제 일정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 동쪽 부지하고 서쪽 부지하고 해서 전체 한 몇 평 정도 되죠? 2만 평 정도 2만 보시면 평 정도? 됩니다. 네. 복합 한센터 부지가 이게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제세교 조합 그쪽에 또 계속 소송을 하면서 막 얽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조합의 지금 소유권이 어디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시행- 개인이 가지고 개인이 있는 갖고 있죠.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인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그 개발계획 그 승인을 해줄 때 조건부로 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60% 이상 받아갖고 와라 해서 이제 조합에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5월 달이면 좀 가능할 것 예, 같다. 그 실무 부서에서는 5월 정도면 가능할 거로 보인다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게 들리는 소리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뭐 그 소유자분이 뭐 또 가압류를 거니 이런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엉켜버리면 이 여기에 사업하기가 조금 또 소송으로 가 그러면 또 시간을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잘 체크해가지고 그쪽 관련 부서하고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신안산역 안중 연장 사업 이거는 이제 화성에서 향남까지 연장 추진을 하고 그 향남에서 안중역까지 지금 하는 그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화성에서 원인자로 이제 신안산선 전철을 그 향남까지 가지고 오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저희도 이제 안중 역세권이 지금 이제 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안중역까지 전철을 끌고 내려와야 이제 서해선 이제 전에 이제 의회에서도 한번 가셨지만 개통식 때 그게 이제 요금도 비싸고요. 그리고 운행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철을 끌고 내려와야 서부 지역에 또 새로운 이제 발전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끌고 내려오려면 저희가 사타를 해야 됩니다. 사타를 해서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지금 향남까지 연장하는 게 이제 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장하는 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원인자 부담 여기서 안중까지 끌고 오는 것도 원인자 부담 네, 맞습니다. 네.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네. 지금 한 추정 금액은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도. 그리고 그 안중 역세권 제한 사업자하고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도 전철이 내려오면
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광역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면 이제 광역에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는 좀 저희는 이제 지금 사타 비용만 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너무 큰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것도 지금 이번에 이제 공사비 중에서 6억 정도로 감액해서 임대료를 지금 철도공사에 부지 임대료 지급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까? 6억이? 1년치입니다. 1년치예요. 네. 매년 이제 매입하기 전까지 6억씩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3년 정도 보고 3년 있습니다. 정도? 네. 그러면 18억 정도 하고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문제 이것도 지금 향후 투자 금액이 지금 우리 시비가 300억 정도가 더 506억이네요. 506억 정도가 향후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준공이 내년 8월입니다. 내년 9월 9월? 저희가 네네네. 9월. 그러면 이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이제 금년에 200억 200억 한 하죠. 거고요. 이제 총 금액은 저희가 400억 해놓은 건데 400억.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 땅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이제 당초 한 230억 정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절감을 해서 최대한 투입비를 좀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그 지방채 말고도 저희가 이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국토부나 이런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 그 개선 사업비를 지금 좀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20억을 받은 네. 이제 경우가 있고요. 이제 내일 저희 대광위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지금 미래전략국만 지금 아까 내년 몇 년 안에 지금 500억에 아까 80억 뭐 하여간 엄청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 부서만 지금 다른 데도 공공건축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주민들 시민들은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게 좀 연장이 되고 늘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전체적으로 뭐 기획 파트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최대한 재원 마련하는 방안, 뭐 그다음에 공기 연장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은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요 평택역도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 한 200명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차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 경기도 공모 사업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또 추가로 받아온 예도 있고요. 관련되는 그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재원 확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기 특별회계인가요? 이거 스마트 도시재생 특별회계요. 이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해가지고 이제 기정액 1,426만 원 있고 2,200이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떤 현장 지원센터에 어떤 전산 시스템들이 있나요? 무슨 장비들이 있나요?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이게 전액 다 3,600이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기 더 구입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구입하고 보수하고 그거를 저기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저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 한번 나중에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자료하고. 예,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5억만 올라왔지만 이 부분이 그 R&D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가 시비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은요. 그 주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같이 그 연차별 계획을 좀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략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기초적인 장비 구입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비 확보도 좀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게 그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5고 시비가 45.4예요. 그런데 국비 확보도 조금 불분명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아무리 R&D 사업이라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연차별 예산이 그러면 지금 정확히 세워질 수 없는 단계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그런데 이게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받아갖고 오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고 시 예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추계를 놓고 우리 시의 형편에 맞는지 이 사업이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건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국비나 도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매칭 비율에서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조금 분명한 걸로 제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5억이라는 추경의 사업을 세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8억 정도 하셨던 거죠? 네, 좀 더 계산을 했었는데 네, 예산 삭감이 된 거죠. 사정 때문에 이제 5억만 필수 경비만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기통신망 통합 관시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이 전액 10입니다. 국가 특조금으로 해가지고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성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10위로 올리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금액도 적지가 않고 지금 고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기가 지금 6개월로 잡으셨어요. 3월부터 8월까지. 그럼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구축해서 이거 테스트하는 기간을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장비가 들어와서? 장비 설치하고 시스템 운영 그러면 한 3개월이면 올 10월 달에 준공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예, 시스템 구입하고요. 예. 그걸 저기 운영하고 그걸 바로 지금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까? 구축하면 그 시스템이 그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기간을 안 잡고 하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단가도 지금 굉장히 이거 고가입니다.
그러면은 단가 비교 근거에 대한 제시 자료도 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단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6개월 내에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추경해서 이거를 해드릴지 안 해드릴지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자료 제출이 어려우시면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하셨어야죠. 이 지금 단가 비교 근거 제시 자료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게 맞는지 나라장에 맞추기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건데 그건 별도로 저기 부위원장님한테 받아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도 우리 예, 공무원들이 예, 다 예. 찝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별도로 가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예산은 안 해드리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분명히 테스트 기간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촘촘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저희 뭐 부의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자가통신망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통합 감시하는 아까 시스템이라서 설명하셨고요. 예. 최재형 의원님이 설명하셨고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통합을 했을 때 새로운 또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 시스템이고요. 이제 완료가 되기 전에 테스트 거쳐서 완료하고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 거라서 326km 정도 저희가 자가통신망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축 테스트 기간까지 지금 넣으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현재 그 통신망이 운용이 되고 있는 통신망을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시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예, 감시를 잘 작동하는 하느냐에 대한 것까지 거는 완료가 돼야 이제 완료로 봐야죠. 그러면은 예. 그것까지 넣었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을 한 건데 이게 6개월 안에 이게 될런지 이게 조금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본 예산에서 감액된 항목입니다. 감액된 항목이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예요. 자, 감액이 됐다는 거는 사업의회에서 저희들이 이거에는 예산 편성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거에 대한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때는 그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는 분명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서 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예산이 지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추경안에 올려놓고 이거를 그냥 다시 올리니까 뭐 해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회의 예산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행위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액 사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재계상이 되었고 재계상이 본회의에서 잘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의회 예산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안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하셨다라면은 예. 이번에 본 예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추경에 올려놓고 나중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다면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국장님. 이거는 감액이 된 예산이에요. 예산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행위는 당연히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다면 그 부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 근데 드린 게 아니고 안 드린 거라고요. 다만 저희 이제 추경에 올리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많은 설명을 드렸고 또 본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제 역세권 그 지제 환승센터 관련해서 한 2조 1천억 정도 투자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설명에 계획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동영상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의 비용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 지금 만나서 아니요, 국장님 설명을 하고 설명이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그렇게 시에서 설명을 이제 하셔서는 안 되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액된 예상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성이 느끼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 편성에 동의를 하셨을 텐데 이게 본 예산에서 감액된 상황이 추경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받으신 보고를 말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 추진율을 보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지금 예산 편성을 해주면 시기가 늦어지면 이 홍보비로 추계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때 부결을 시킨 부분이에요. 그럼 그 부결시킨 부분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편성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안 해준 거예요.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전체 예산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딱 한 가지예요. 시기적으로 집행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홍보비를 편성을 해줘서 드리고 나면 사업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홍보 동영상에 또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저한테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이번 예산을 올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해주고 안 해주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감액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그때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금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안 해드리려고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는 알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셔서 이해를 구하든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진 전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 본 예산에서 감액하는 거를 지금 전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지금 이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본 의원이 무력화했다라는 게 뭐 그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예산이에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추경에 요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셔서 본 예산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고 시기적으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올 한해 몇 프로 더 진행될 예정이고 그 진행될 예정에 이 사업이 꼭 홍보가 필요해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이제 과장님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본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을 갖고 들어오실 때는 적어도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서 감액된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뭐 나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올려버리면 본 예산에서 삭감한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산에 감액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에 어떤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편성안을 갖고 예산을 그 집행을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하는 부분에 충분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감정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왔다고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부결을 시키실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본 예산에서 충분히 감액의 사유가 돼서 감액을 했는데 소명되지 않고 충분한 그 언급도 없고 자료도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홍보 동영상에 어떤 부분들이 몇 개의 업체가 이 부분에 그 응했고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저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최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홍보성을 제일 담아줄 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홍보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필요성이 급하다. 그래서 최저의 5천만 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를 저는 공감은 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할 때는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충분하게 소명 드리고 그리고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